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 뭉치가 들어왔습니다. 국제 로타리라는 조직의 운영 규정 그리고 리더십 연수 자료인데요. 솔직히 처음엔 좀 딱딱한 서류들이겠구나 생각했는데 한 장 한 장 넘겨볼수록 그 안에 정말 거대한 이야기가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을 자발적으로 움직이게 만든 힘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 오늘 저희는 이 설계도 같은 문서들 속에서 그 비밀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네,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문서들을 하나하나 해독해서 초화의 봉사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모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거대한 시스템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또 그 시스템이 어떻게 다시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지 그 선순환의 구조를 파헤쳐 보는 거죠. 특히 요즘처럼 뭐랄까 굉장히 개인화된 시대잖아요. 이런 공동체가 어떻게 여전히 이렇게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지 들여다보는 건 정말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 같아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이 모든 것을 움직이는 가장 근본적인 정신, 로타리의 심장부터 한번 들여다보죠. 자료 첫 부분에 나오는 두 가지 공식 모토가 눈에 확 들어왔어요. 초화의 봉사, 영어로는 Service Above Self. 그리고 또 하나가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는 사람이 가장 많은 것을 거두어들인다. 첫 번째는 바로 이해가 되는데 두 번째는 조금 더 흥미롭게 다가오더라고요. 봉사를 통해 이익을 얻는다는 개념이니까요. 아주 정확하게 핵심을 보셨네요. 그 두 모토가 서로 균형을 이루면서 로타리의 정체성을 만듭니다. 하나는 이타적인 헌신을 이야기하고요. 다른 하나는 그 헌신이 결코 자기 희생으로만 끝나지 않는다. 개인의 성장과 보람, 더 나아가서는 비즈니스의 성공으로도 이어진다는 현실적인 가치를 담고 있죠. 네. 국제 로타리의 공식 사명 선언문을 보면 타인에 봉사하고 정직을 실천하며 세계 이해와 친선, 평화를 증진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도 봉사와 개인의 발전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철학을 엿볼 수 있는 거죠. 그런 철학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가치들도 있더라고요. 2007년에 채택됐다는 5가지 핵심 가치요. 바로 친교, 정직, 다양성, 봉사, 그리고 리더십. 저는 이 단어들을 보면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어요. 친교랑 다양성이라는 가치가 때로는 서로 부딪힐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점이었죠. 아, 보통 사람들은 좀 비슷한 사람들끼리 어울리면서 친밀감을 느끼기 쉬운데 200개가 넘는 국가의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조직에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추구할 수 있을까?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아마 그게 로타리가 100년 넘게 고민해온 지점이겠죠. 이 문서들을 잘 살펴보면 그 해답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조직 구조 자체에 그 답이 숨어 있어요. 조직 구조요? 네, 친교는 각 지역사회에 뿌리내린 클럽이라는 아주 작은 단위에서 만들어져요. 매주 만나서 같이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면서 끈끈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거죠. 반면에 다양성은 국제 로타리 본부 차원에서 아주 강력하게 추진하는 원칙입니다. 회원 자격 규정을 보면 성별, 인종, 종교, 국적, 성적 지향 같은 것에 따른 차별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친밀감은 지역 단위에서 끈끈하게 만들고 포용성은 국제적인 규정으로 확실하게 보장하는 일종의 이중구조인 셈이네요. 와, 균형을 잡기 위한 굉장히 영리한 설계인데요. 그렇죠. 그리고 이 가치들이 결국에는 우리는 함께 사람들을 통합하고 행동을 취하여 전 세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에게 지속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세상을 본다는 비전 선언문으로 귀결돼요. 1905년에 시작된 조직이 여전히 변화를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변화의 대상에 우리 자신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이 이 조직이 멈춰있지 않고 계속 진화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그럼 그런 철학과 가치를 가진 조직이 실제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 거대한 몸체의 뼈대를 한번 살펴볼게요. 전 세계에 회원이 140만 명이나 있다니 그 구조가 정말 복잡할 것 같은데 말이죠. 비유하자면 잘 짜인 프랜차이즈 시스템 같기도 하고 동시에 하나의 거대한 가족 같기도 해요. 국제 로타리 RI라는 본부가 있고요. 자산 활동의 자금을 관리하는 심장부인 로타리 재단이 있죠. 그리고 전 세계를 수백 개의 지구로 나누고 각 지구 안에 또 수백 개의 클럽이 활동하는 구조예요. 역시 핵심은 클럽이군요. 네, 맞습니다. 모든 활동의 뿌리이자 로타리안이라는 정체성이 시작되는 곳이죠. 그 클럽의 회원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도 궁금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훌륭한 품성과 정직성,
리더십을 보여주는 성인이라고 되어 있던데 조금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어떤 부분이요? 회원 구성의 균형을 강조하면서 한 직업군이 클럽을 독점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이요. 네, 맞아요. 그게 초기 로타리의 핵심 아이디어 중 하나였습니다. 다양한 직업을 가진 전문가들이 모여서 서로의 지식과 경험을 나누고 이걸 통해 시너지를 내는 거죠. 변호사, 의사, 상인, 엔지니어 이렇게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모여서 지역사회 문제를 논의하면 훨씬 더 다각적이고 효과적인 해결책이 나올 수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전문가 집단에서 리더는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보내주신 로타리 리더십 연수 RLI 자료를 보면서 제가 무릎을 탁 쳤던 부분이 있어요. 아, 그래요? 이건 일반적인 기업의 리더십 교육과는 완전히 다른 접근법이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니 이 사람들은 월급을 받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리더가 사람들을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이끄는 리더십은 달라야 하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로타리 리더십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RLI 자료에서도 리더의 3대 요소로 명령이나 지시가 아니라 비전 제시, 모두의 참여 유도, 그리고 경청을 꼽는 거예요. 권위가 아닌 영향력으로 이끌어야 하는 거죠. 영향력으로. 네. 리더는 구성원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지, 이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영감을 줘야 해요.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하면 조직도 움직이지 않으니까요. 자료에 나온 21세기 리더의 12가지 필수 요소도 아주 인상 깊었어요. 중요한 사명을 가져라, 윤리적이 되어라, 팀빌더가 되어라 같은 항목들이요. 결국 끊임없이 배우고 스스로를 성찰해야 한다는 걸 강조하고 있더라고요. 단순히 지위가 리더를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로타리는 리더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믿는 것 같아요. 수십 년간 이렇게 체계적인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 자체가 그 증거죠. 모든 회원이 잠재적인 리더라고 보고 그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꾸준히 투자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이렇게 잘 짜인 철학과 구조, 그리고 리더십을 바탕으로 로타리안들은 실제로 무엇을 하는가? 이들의 모든 활동이 5대 봉사부문이라는 틀 안에서 이루어진다고요? 네, 이 5대 봉사는 로타리 활동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일종의 지도라고 할 수 있어요. 첫째, 클럽 봉사는 클럽 내부의 친목과 운영에 관한 활동이에요. 이게 잘 되어야 다른 봉사도 힘을 받겠죠? 그렇죠. 기본이 튼튼해야죠. 둘째, 직업 봉사. 이건 각자의 직업 현장에서 높은 윤리 기준을 지키고 자신의 전문성을 사회에 기여하는 걸 말해요. 의사는 의료 봉사를, 교사는 교육 봉사를 하는 식으로요. 아, 자신의 일을 통해 봉사한다는 개념이군요. 그리고 사회봉사와 국제봉사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봉사활동에 가깝겠네요. 맞습니다. 사회봉사는 내가 사는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활동, 예를 들어 공원을 가꾸거나 독거노인을 돕는 일 같은 것들이고요. 국제봉사는 국경을 넘어 세계 평화와 이해를 증진하는 활동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봉사가 다음 세대 리더들을 키워내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이 5가지 영역이 톱니바퀴처럼 딱 맞물려 돌아가는 거죠. 특히 이런 대규모 국제 봉사 프로젝트를 가능하게 하는 동력이 바로 로타리 재단의 역할인 것 같아요. 보내주신 자료에서 가장 압도적이었던 이야기가 바로 폴리오 플러스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1985년에 소아마비 퇴치를 목표로 이 프로그램을 시작했을 때 사실 민간 봉사단체가 전 지구적인 질병 퇴치를 선언한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도전이었을 거예요. 그렇겠네요. 하지만 이들은 세계보건기구, WHO나 유니세프 같은 거대 기구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수십 년간 수십억 달러를 모금했어요. 그리고 수백만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백신을 투여했고요. 그 결과 전 세계 소아마비 발병률을 99.9%나 감소시켰죠. 와, 99.9%요? 네, 이건 정말 인류 역사에 남을 만한 업적이에요. 저도 그 부분을 읽으면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두 해도 아니고 수십 년 동안 하나의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는 그 끈기와 집념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졌거든요. 또 하나 제 마음에 깊이 남았던 건 평화 펠로우 프로그램 이야기였어요. 세계 각국의 전문가들을 선발해서 평화와 분쟁 해결을 공부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잖아요. 네, 그 프로그램이야말로 로타리가 추구하는 세계 이해와 평화라는 가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죠.
단순히 구호물품을 보내는 걸 넘어서 평화를 만들어갈 사람을 키우는 데 투자하는 거니까요. 자료에 나온 브라질 출신 평화 펠로우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어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얻은 경험으로 IT 지진 재건 프로젝트에 참여했는데 자신의 조국인 브라질이 다른 나라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기여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대목에서요. 아, 한 사람의 성장이 어떻게 국가 간의 관계에까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맞아요. 거대한 질병 퇴치부터 한 사람의 전문가 양성, 그리고 또 동아프리카에서 산모와 신생아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현지 간호 인력을 교육하는 프로젝트처럼 아주 구체적이고 지역적인 문제 해결에 이르기까지 로타리의 활동 스펙트럼은 정말 넓고 다양해요. 그 모든 활동의 근간에는 결국 사람을 통해 세상을 바꾼다는 믿음이 깔려 있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방대한 규정집과 연수 자료들 속에서 단순히 규칙의 나열이 아닌 로타리라는 하나의 살아있는 유기체를 발견한 것 같아요. 살아있는 유기체? 좋은 표현이네요. 봉사와 친교, 정직과 리더십이라는 가치를 동력 삼아서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곳으로 만들려는 사람들의 그 뜨거운 열정이 고스란히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정교하게 짜인 규정과 제도는 이 거대한 조직을 지탱하는 뼈대 역할을 하지만 그 안을 채우고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건 결국 사람들의 마음과 실천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죠.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어떻게 이 차가운 시스템과 뜨거운 열정이 조화를 이루면서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 왔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엿볼 수 있었네요. 마지막으로 이 자료들을 통해 저희와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남기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로타리 리더십 연수 자료에 이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훌륭한 리더는 타고나는 것일까? 아니면 만들어지는 것일까? 아, 그 영원한 질문이네요. 그렇죠. 로타리가 수십 년간 이토록 체계적인 리더십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것을 보면 그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만들어진다 쪽으로 이미 내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리 각자가 속한 자리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작은 모임이든 더 나은 리더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지 한번 좀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